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 형이 생각하는 거는 내 소득에서 프로를 벗어나면 안 돼. 서투신 거지. 현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할부로 차를 사도 될까? 사회초년생. 첫 직장을 잡고 차를 산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처럼 삼성전자나 이런 데처럼 초봉이 높으면은 뭐 자기 여력에 따라서 부채가 없고 하면은 구매해도 되겠지. 근데 이날에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을 나왔던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봐.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어떠다 보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 거기에 중고차를 갖다가 할부까지 구매한다. 그런다 그러면 채무가 가중되는 거지. 그만큼 삶의 무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형은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 근데 모든 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사회초년생이야. 그리고 봉급이 박해. 근데 이 친구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어떤 제한적인 한계에서 직장을 구했어. 예를 들어보면 인천 연수구 쪽에 거주하고 있어. 직장이 공교롭게도 김포 하군이나 이런 공단이야.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넘게 걸려. 같은 인천이라 그래도. 인천이 광역시거든. 범주가 그렇게 좁지 않아. 끝과 끝에서 보면. 그럼 인천 연수동 쪽에서 김포 하군이까지 대중교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시간 30분 이상이야. 근데 차가 있다 그러면 연수동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김포 쪽으로 강화 쪽으로 나가는 길을 탄다 그러면 실제로는 조금 일찍 출근한다 그러면 40분,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야. 그러면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한계에 주어진 직장의 상황이라 그러면 그분한테는 경차, 모닝이든지 레이든지 이런 차가 필요하고 현금 조달이 안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금융을 조금 이용해서 자기 여건에서 최대한 지출을 줄여가면서 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거를 가혹한 잣대를 대서 사회초년생 월급 세금 다 공제하고 세후 227만 원 받는 사람이 무슨 중고차를 갖다가 29만 원짜리 할부를 했냐. 그냥 대중교통 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형은 봐. 정답은 없는 건데 내 여건에 맞게. 근데 여건을 오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그거야 형 논리는. 사회초년생은 차를 사면 안 된다는 명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현명한 금융 소비가 있으면 그건 맞는 소비라고 생각해. 차를 살려는 젊은이들이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말 한마디나 뭐 메시지를 좀 주시면은 그걸 좀 현실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애 첫 자동차 대출, 할부금융을 처음 접해볼 거 아니야. 두렵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13%가 높은 금리인지 낮은 금리인지 5.9%가 이게 가혹한 금리인지 굉장히 베네핏을 잘 받은 금리인지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내 여건에서.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경험이 전무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227만 원, 세후 227만 원을 받아. 여기서 한 60, 7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겠지? 나 카드 한 달에 30만 원 쓰니까. 그러면서 오버차지가 되는 어떤 플랜을 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차만 생각한 거잖아. 230만 원에서 내가 한 달에 카드값 30만 원 쓰면 200이 남아. 그 중에서 한 60만 원 정도 할부 한 36개월, 48개월, 60개월 긁어도 1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 되겠네? 왜냐? 집에다 생활비 안 주기 때문에 윤택할 거라고 생각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 내 급여의 25%로 30%로 초과하는 대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과소비야. 그리고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지. 형이 생각하는 건 그래. 급여가 230만 원이다. 세후에 거기서 지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35만 원을 넘으면 안 돼. 차 물만 넣고 가는 거 알죠? 이걸 놓치고 계셔. 사회초년생들 같은 건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 1년간 내야 되는 연간 보험료,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 주유대, 기름 넣고 가는 거야. 물 넣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35만 원을 월 변제 금액으로 생각하고 플랜을 세웠다 그래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50만 원이 넘어가게끔 돼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60만 원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8, 90만 원, 100만 원이 되면 실제로 내가 써야 되는 돈은 40만 원이야. 사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경조사비도 내야 되고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 늘 어떻게 내가 얻어먹을 수만은 없잖아. 하물며 여자친구까지 있으면은 그건 형이 봤을 때는 디폴트로 가. 감당 못해. 근데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물론 뭐 부모님이 도와주고 반을 도와주고 뭐 한다 그러는 여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것도 정답은 없겠지만 형이 생각하는 거는 내 소득에서 15%를 벗어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또 8%, 9%, 10%의 가중 비용이 생기니까. 왜?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런 걸 경험이 없단 말이야. 서투신 거지. 그리고 풋풋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드린다 그러면 15%를 벗어나면 안 돼. 내 소득에. 그럼에도 차를 사고 싶은 젊은이들이 오면은 할부 형께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해줄 수 있으신 거잖아요. 만류가 먼저 우선이겠지. 만류.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차를 보러 왔는데 당연히 1200만 원짜리 차 보면 좋지. 세차 냄새 나고 옵션도 많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왔을 때는 처음에 그분이 생각했던 플랜 그대로 거기서 더 이상은 증액하지 않게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평소의 패턴이라고 보면 돼. 나도 자식을 키우잖아. 그리고 지금 오는 분들이 내 자녀가 98년생, 01년생이야.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고객님 신용조회 하다 보면 주민번호 보잖아. 99년생, 2000년생, 2001년생 이런 거 봤을 때는 맨날 우리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오지랖이 좀 나오지. 최대한 줄여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의 옵션을 올리는 것보다는 종합보험비를 차라리 그 돈으로 써라. 왜냐면 사고 위험도 높잖아. 초보 운전들이니까. 종합보험 넣어야지. 종합보험 안 넣었다가 자차 안 넣었다가 사고 나가지고 폐차되면은 채무는 남아있고 차에 대한 실존은 없어지는 거고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 타보지도 못하는 차 할부금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뭐 있고 후방 감지기 있고 해서 옵션 2, 300을 올리는 고객님보다는 차라리 그 1, 200만 원을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자차 가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